안녕하십니까. 문화적 심리학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여러분들 심리학 이론 중에 조건 형성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이 있어요. 즉 인간이나 동물의 행동 또는 습관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설명하기 위한 그러한 이론들입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은 그 이론은 누가 만들었냐면, 누가 만들었다기보다 누가 이제 주장을 해서 이렇게 이제 증명한 거죠. 파브로프 선생님이 만들었죠. 개를 묶어놓고서 이제 고기 덩어리를 주면서 침을 흘리는 반응을 본 거예요. 근데 종을 쳐도 침을 흘리게 만드는 것. 개를 동물 학습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고기를 주는 거예요. 고기 좀 개가 침을 흘리죠. 고기는 뭐죠? 무조건 자극이에요. 무조건 좋아하는 거예요. 유기체가. 그럼 침을 흘리죠. 무조건 반응이에요. 근데 거기다 고기 주면서 종을 땡땡땡 칩니다. 땡땡땡 치면 그 종만 쳤을 때는 침을 안 흘리는데 고기랑 같이 주니까 침을 흘리죠. 무조건 반응을 계속합니다. 그걸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쭉 해주면 어떻게 돼요? 종만 쳐도 침을 흘리는, 침을 나오게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훈련시켰다, 아니 습득시켰다, 길들였다. 이것이 바로 이제 조건 형성됐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거 바로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의 이제 그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이 바로 뭐냐면 피험자나 피험 동물이 수동적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실험자가 시키는 대로, 의도한 대로 움직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조작적 조건 형성은 뭐냐면 비슷한 식인데 약간 늦게 만들어져서 설명된 거죠. B.F. 스키너 선생님이 손다이크 선생님의 효과의 법칙은 뭐냐면 어떤 행동을 어린아이가 했어요. 그때 어우 야 너 인사도 잘하는구나 하면서 과자라도 뭐 주고 그랬어요. 인사 잘하니까. 그러면 그 아이는 그 과자를 준 사람 만나면 인사를 하는 게 높아 안 높아? 높죠. 이게 효과의 법칙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상황을 조작을 합니다. 상황을 조작하는 것이 바로 뭐다? 그래서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뭐다? B.F. 스키너 선생님의 조작적 조건 형성이에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강화는 두 가지 종류였어요. 벌과 보상이 있는데, 보상이 즉 상이 주어지면 그 행동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벌이 주어지면 그 행동이 일어날 확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상자에 빨간불이 있고 파란불이 있어요. 빨간불 비둘기 안에 집어넣었어요. 비둘기가 막 들어가면 빨간불이니까 탁 찍어보니까 땡그랑 땡 하면서 뭐가 나옵니까? 먹이가 나왔어요. 보상이죠. 계속해서 연습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빨간 불빛은 나한테 먹이를 준다. 그 다음에 파란 걸 딱 찍으니까 막대가 탁 쳤어요. 깜짝 놀라 피했겠죠? 좋은 자극이에요, 나쁜 자극이에요? 벌이잖아요. 그러면 파란 불빛을 찍을 확률은 낮아요, 높아요? 낮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조작적 조건 형성입니다. 근데 조작적 조건 형성의 특징은 뭐예요? 피험자가 수동적이죠. 수동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이론이 바로 이제 조건 형성 이론인데, 북한은 주민들을 통제할 때 조건 형성 이론으로 통제합니다. 그 동조 이론으로 통제해요. 제가 어떤 기회가 되면 동조 이론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오늘 이 조건 형성 이론을 말씀드리냐면, 북한에 김여정이가 있습니다. 김여정. 김정은의 동생이죠. 북한의 제2인자죠. 그 친구가 어때요? 김여정이 말 함부로 막 하죠. 한국을 위해서 막말을 막 합니다. 1918년도 동계 올림픽 때 북한은 얼마나 춥고 배고팠고 못 살았어요. 그때 그 선수들 우리한테 파견했습니다. 비행기로 왔어요. 비행기로 왔겠지만 저기 어떻게 왔습니까? 멀리 돌아왔어요. 이게 직항로로 왔습니다. 직항로로 왔죠. 그 비용 누가 다 대줬어요? 전부 다 아실 겁니다. 당연히 우리나라가 대줬겠죠. 그때 김여정의 표정과 김여정의 언행은 어땠습니까? 정말 조심스러웠죠. 우리 대통령께 말씀드릴 때도 최고의 경호를 쓰면서 얘기했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지원 굉장히 많이 들어갔겠죠.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발생되죠? 코로나 발생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엔에 제재 들어가죠. 제재 막 들어갑니다. 제재 들어가니까 또 우리 정부에서는 어때요? 북한 불쌍하게 자꾸 지원해주고 싶죠. 제재인데
유엔에 제재하는데.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또 뭐 어떻게 했어요? 막 저기 쏩니다. 미사일도 쏘고 핵 실험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때 언제야? 2020년도 3월 달인가? 그때 그랬을 겁니다.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죠. 그 다련장포를 쏘거나 미사일 쏘고 그러는 것은 남북관계, 우리의 화해 협력에 저해되는 요소다라고 얘기하니까 김정은이 동생 김여정이 뭐라고 그래요? 전응한 사고방식의 경악을 표한다라고 건방지게 말을 함부로 해버립니다. 제가 이렇게 글씨 읽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서부터 이제 김여정이가 말 함부로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말 막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지원해 주겠죠. 지원해 줄 겁니다. 지원해 줬을 거예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상이 주어지면 그 행동이 일어나는 확률이 높아지죠. 막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지원을 막 해주죠. 지원을 막 해줍니다. 2016년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시켜요. 우리한테 뭐 달라는 거잖아요. 건물을 완전히 폭파 안 시켰죠. 유리창만 깼겠죠. 그 아까운 건물을 자기들이 세울 능력이 있습니까? 누가 봐도 그렇죠. 그때 그랬어요. 우리 정부에서는 한마디 북한에 대해서 반박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하는 그 자체도 강화예요. 이렇게 해도 제가 아무 말을 못하고 별소도 못한다. 바보야.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분명히 강력한 말을 할 것이다. 강력한 말을 하면 우리한테 득이 되니까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강화예요. 그리고 금년도 3월달 그때 한미 정상회담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이제 어떤 얘기도 해주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김여정이? 태생적인 바보 떼떼라고 그랬어요. 태어날 때서부터 말을 더듬는 바보라고 표현을 했어요. 말이 됩니까? 자기 아버지 같은 그런 분한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많이 도와준 분한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그때 이제 대북 전단 같은 것을 살포하죠. 우리 이제 탈북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뭐 만들어져요? 또 막말 막 합니다. 그러면서 팍 퍼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국회의원들이 뭐 만듭니까? 청와대에서 이제 지시했죠.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어요. 아마 국제법에서는 인정이 안 되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정될 거예요. 이건 위헌이죠, 분명히. 우리의 군사작전 기능을 하나 포기한 거잖아요. 누구죠라고? 적이죠라고, 적. 저는 북한 당국자들, 우리 2천만 동포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그 핵심 계층, 김정은을 포함한 그 핵심 계층을 전 적으로 봅니다. 적의 활동 범위를 높여주고 그들을 살찌워주기 위해서 대북 지원을 계속해줘야 됩니까? 유엔에서도 못하게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땠어요? 7월 27일 날 우리 이제 통신선 연결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막 어떤 의미를 부여하죠. 우리 정부에서 또 의미를 막 부여합니다. 통신선이 연결됐으니까 이제는 남북 정상회담이 만나기 전에 화상 정상회담도 가능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또 뭐래요? 막말하죠. 확대 해석하지 말라. 확대 해석하지 말아라. 경솔한 판단이다. 이렇게 이제 한번 일축해버립니다. 우린 뭐예요? 뭐 해주고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신선 잘랐어요? 북한이 잘랐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허락을 해서 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한미연합훈련 있지 않습니까? 8월에 한미연합훈련 있죠. 연합훈련 이거는 대한민국의 존폐, 생존과 패망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북한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훈련이에요. 김여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신뢰회복의 걸음마를 다시 떼기를 바라는 북남 순애들, 우리 대통령과 김정은이죠. 이 사람의 의지를 심히 훼손시키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죠? 재미없는 전주국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또 막말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막 욕도 막 들어가요. 북한에서 걔들이 발표할 때, 김여정이 발표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 내용을 듣고 이 내용은 김여정이 어떤 의도에서 한 걸까요? 심전이에요, 심전. 대외 심전은 뭐죠? 미국을 상대로 한 거예요. 미국을 상대로 해서 한국 국민들과 미국을 이렇게 분열시키는 거죠.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반미 감정을 자꾸 확산시키려는 그런 의도예요.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좋아하고 머리가 깨도 그 사람을 지지하겠다는 그런 유의 사람들한테만 통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그 대외적으로 반미 감정을 유발시키는 것이 바로 대외 심리전이고, 이제 대남 심리전이 어떤 것이 있어요. 당연히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말이 안 된다. 우리 이제 애국자들,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국민들은 아니라고 안 된다라고 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 당국자와 여당의 인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이걸 우리 고려해 봐야 된다 라는 얘기를 아주 말도 안 되는 생각들 하고 있잖아요. 뇌가 없으니까. 그리고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자가, 그 사람이 그 국정원장에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를 주관하는 것이 바로 국정원이에요. 국가정보원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 왜 앉은 이유를 모르겠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재고해 봐야 되고, 한미일도 재고해 봐야 되고, 한번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또는 방송에서 막 나오니까 뭐라고 그러죠? 아니다, 그건 국정원장 일 개개인의 의견이다. 국정원장이 개인입니까? 국정원장이 됐으면 그 사람은 개인이 아니에요. 국가의 정보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공인입니다. 공인이 말을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보를 주관하는 사람이, 그런 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요만큼이라도 이익을 되게 한 일이 있어 없어요? 여태까지 정치생활을 하면서 제가 쭉 지켜봤으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자기 개인 영달이지.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밖에 못 봤어요, 저는. 그런 말 또 이번에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 후보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또 그러더라고요. 자유민주주의를 없애고 인민민주주의, 그런 얘기 한 사람도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국력을 먹고 있는 그 완전히 기생충들이죠, 기생충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래도 김여정이 또 뭐 하는 거죠? 김여정은 어떻게 해요? 대내 심리전하죠. 그거 봐라. 우리가 이런 얘기 하니까 남쪽에서 반미 감정이 확산되고 또 남남 갈등 막 조장돼가지고 여야가 막 이렇게 되고 국민들의 판단력이 완전히 혼동되겠다. 혼선이 빚었다. 누구냐? 우리 김정은이가 만드는 거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거냐. 우상화시키죠.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논란하는 것이 바로 누구다? 우리나라 국정원장, 여당의 청와대를 포함한 여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논란하고 있잖아요, 지금. 김여정이 하는 막말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 여당에서 만든 거예요. 여당에서.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입니까? 자유민주주의예요. 우리가 인구도 훨씬 많아요. 배는 됩니다, 배. 북한보다. 국력도 높아요. 이런 상황에서 남북 통일, 남북 화해 협력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화해 협력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당연히 내 동포 2천만 내 동포들은 당연히 포용을 해야 되겠죠. 그 2천만 동포들을 노예로 부리는 핵심 계층 200만이 우리의 동포예요? 적이야. 적 아닙니까? 적. 그들은 호시탐탐 적화 통일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노리고 있는 우리의 적들인데 왜 그들의 편을 서서 그들을 도와줘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3살 먹은 어린이한테 물어봐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할 거예요. 정말 정신 좀 차려줬으면 좋겠습니다. 8월달은 정말 뜻깊은 달입니다.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그런 해이기도 하지만 정말 어때요? 우리의 자주 국방력이
대한민국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한미 연합훈련들. 옛날에는 뭐 을지연습이라고 있었잖아요. 을지연습. 전쟁 연습이에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적화 통일해서 쳐들어왔을 때 지키겠다는 그런 우리의 전 국민과 모든 분들이 같이 쫙 했던 을지연습도 있었어요. 그거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축소시키면 안 됩니다. 훈련을 축소시킨다. 기간을 단축시킨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간 단축시키면 훈련이 됩니까? 한 끼 밥 3끼를 먹는데 한 끼 먹고 3끼 먹었다고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도상 연습 내지는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자. 그리고 축소. 그게 축소입니까? 포기지? 실병 기동 훈련이 되지 않는 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 드리기 전까지 어떻습니까? 머릿속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연습합니다. 머릿속으로 연습한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한 거 아니잖아요. 실제 방송해야지. 이것이 훈련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실제 이 녹화, 이게 방송을 찍기 전까지 막 혼자 연습한 거, 이게 연습이에요. 실제 해보는 것이. 도상으로 해보는 것이 실제 해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국민들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정말 국민들 기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국민들한테 왜곡시켜서 정보를 전달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김여정이가 한국을 향해서 막말 함부로 하는 것들. 누가 만든 거예요? 정부 여당이 만든 잡차득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맡겨놨을 뿐이에요. 역사는 항상 심판을 합니다. 다 보고 있어요. 진짜 남북 통일이 됩니다. 정치 경제 통일은 뭐죠? 하드웨어적 통일이에요. 하드웨어죠. 하드웨어 통일입니다. 정치 경제 통일은. 그런데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개개인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사람들을 국민이라고 그러죠. 나머지 주민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것. 이게 바로 뭐죠? 소프트웨어죠. 그게 바로 뭡니까? 남북통일에서 소프트웨어는 문화적 심적 통일이에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독재체제에서 배웠던 당위 결정 무조건 따르는 그런 문화와 우리의 의무와 권리를 전부 다 찾아가면서 쫙 노력하는 이 문화와 어때요? 그걸 빨리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분들이 누구야? 막는 사람들이 누구야? 막는 내국노들이 누구예요? 북한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북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자들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국민들은 전부 다 알고 있어요. 남북통일, 즉 소프트웨어적인 통일, 하드웨어적인 통일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들이 누구인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정말 정도를 걸으십시오. 간절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 북한 김여정이 막말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정말 누가 만든 것이다? 조건 형성으로 설명이 다 가능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